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주식 투자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신성장 엔진을 찾아내고 알아야 돈이 됩니다. 신성장 엔진 속에 숨어있는 보석을 찾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적중시키는 능력. 네, 안녕하세요. 시크릿 코드를 진행하고 있는 김용준입니다. 최근에 이제 장이 좀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그 종목들이 좀 바뀌어가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지금 현재 그동안 상승했던 종목들은 다소 이제 주춤하는 모습에서 이탈하는 종목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새롭게 지금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 새롭게 종목들이 이제 올라오려고 하는 준비 과정들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또한 우리는, 초과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어느 쪽에 중심을 갖고,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되는지, 상당히 또 중요한 어떤 하나의 변곡점에 지금 도달해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또 이제 준비를 하고 있죠. 시크릿 코드 19주차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19주차이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연속 손상에서 지금 강의를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잠깐 이제 도표 화면을 보시면요. 지난주에 뭐를 좀 설명을 드렸냐면, 이제 그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죠. 이 부분에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드리면서, 분명한 것은, 이쪽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전제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요번 주에 이제 시작을 하는 거는, 전자결제 쪽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따로따로 떨어뜨려 놓고 이해를 할 수도 있고, 이걸 개별적인 종목이라고 좀 볼 수가 있지만은,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는 우리가 이제 무엇을 가기 위해서냐면, 이제 빅데이터라든가, 아니면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푸는 거고요. 그리고 향후 진행할 때는, 결국은, 빅데이터를 가기 위해서는, 보안 쪽에 관련된 내용과 바이러스 쪽에 관련된 얘기. 일종의 이제 창과 방패의 게임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창과 방패의 게임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는 빅데이터를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가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요것이 이제 그 3주차에 진행될 내용입니다.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좀 진행될 내용이고요. 오늘은 이쪽 관련해서 전자결제 쪽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종목이 안에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종목 밖에 있을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묶어서는 하나의 종목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유기적으로 잘 융합을 해가지고 결국은 관련 종목의 어떤 성장성이 좀 나타나는 부분들이 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을 때 클라우드 컴퓨팅 쪽을 보면은 통신 쪽의 관련 쪽. 통신회사라는 부분을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워낙 이제 통신회사는, 무선 인터넷, 무선, 쪽에, 무선 통신 사업부 쪽에 그 매출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크게 클라우드 컴퓨팅 쪽하고 얘기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하나가 이제 전자결제 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뒷부분에 설명드리겠지만, 전자결제 쪽에서는 LG U+라는 종목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근데 이 부분도 큰 맥락에서 같은 부분이고요. 결국 이러한 환경들 그리고 산업 인터넷 환경에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게 이제 보안이라는 부분과 바이러스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하게 해결됐을 때 결국은 우리는 이제 빅데이터로 갈 수 있는 그런 환경들까지 조성이 된다라는 부분들을 큰 틀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신기술 쪽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산업 인터넷의 어떤 변화와 앞으로 펼쳐질 미래들 결국 마지막에 빅데이터를 가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모든 데이터를 정확하게 분석해낸다면 기업의 의사결정들, 그리고 기업의 경영 환경들을 빠르게 이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잠깐 이런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ERP.
뭐 ERP라는 게 이제 전사적 어떤 경영 의사결정 과정을 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제 ERP 안에는 뭐가 있냐면 뭐 회계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그 자원 쪽 그러니까 부품 관리 쪽도 있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화학이나 자동차 같은 경우는 부품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여러 공정을 나눠서 일을 좀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품이 10,000개다, 20,000개다 있는데 이걸 갖다가 어떤 회계 장부로서 관리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ERP 시스템 안으로 집어넣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되는 거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결국 어떤 가상의 공간에 띄워놔서 필요할 때 각각에서 불러들이는 이런 과정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또 형성을 해서 빅데이터를 가지고서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는 부분에서 산업 인터넷의 변화를 이해를 하는 것이 또 지금 향후 미래를 바라보는 어떤 큰 축의 중심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자결제라는 걸 상당히 많이 하는데, 보통 이제 전자결제라는 건 큰 축에서는, 쇼핑몰 업체가 있을 겁니다. 쇼핑몰 업체가 있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소셜, 커머스 업체라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인터넷 쇼핑몰이라는 업체가 있죠. 그러니까 같은 쪽으로 좀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피지 업체라고 그래갖고 결제 대행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카드사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통신사가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요즘 전화로 결제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고객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 이제 고객이 어떤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결정을 하고서 그리고 주문을 하고 결제를 합니다. 그러면 그 결제 관련한 모든 정보들을 확인을 해가지고 그 결제 승인 요청을 대행업체에다가 좀 보내는 거죠. 그럼 대행업체는 결제 승인 요청을 합니다. 카드사에다가 할 수도 있고요. 통신사에다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카드사나 통신사가 보고서 이제 어떤 카드에 뭐 연체가 없다든지 정상적인 카드라든지 정상적인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서 승인을 승인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승인을 해줘도 좋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흘러가게 되면 인터넷 쇼핑몰 업체에서 상품을 고객한테 주는 거죠. 고객한테 주고 나면은 모든 게 이제 완료돼서 고객이 이제 대부분은 고객이 이제 상품을 받고 나서 완전하게 결제 처리가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고객이 이제 물건을 받게 되면 대금 이제 매입 요청이 있고요. 여기서 대금이 쇼핑몰로 넘어가고요. 카드사나 통신사에서 대금이 넘어가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완전하게 끝나는 게 이제 전자결제입니다. 뭐 사실 그냥 어떤 마트 같은 데 가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보고 물건 봐서 골라서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나오면서 계산을 하면 되는 구조죠. 근데 여기는 이제 인터넷이라는 어떤 공간 아니면 모바일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이러한 약간의 복잡한 과정들을 좀 겪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전자결제 쪽에서 이제 좀 봐야 될 것이 사실은 결제가 좀 편하게 돼야 되죠. 왜냐하면 이제 굉장히 복잡하게 되면은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은 잘 결제를 못 합니다. 특히나 이제 카드 승인을 내야 되는데 그냥 카드로 가서 마트 같은 데서 줘갖고 그냥 바로 결제를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뭐 무슨 인증서를 받아라, 뭐를 해라 막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은 전자결제 쪽이 활성화되려고 그러면 좀 편리하게 돼야 되겠죠. 편리하고 쉽게 할 수 있도록, 쉽게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전자결제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한 번의 어떤 흐름들을 좀 보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자결제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실질적인 내용들을 조금씩,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개념도 정도였고요. 전자결제에서 일단 우선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피지사라고 그럽니다. 피지사라고 그러는 게 이제 결제 대행 업체들.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피지사가 있는데, 피지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신용카드를 주력으로 매출로 하는 피지사가 있고요. 하나는 휴대폰 결제를 주력으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뒷부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지만, 신용카드를 중점적으로 하는 거는 KG, 이니시스가 있고요. 휴대폰 결제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업체는 KG 모빌리언스가 있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피지 업체라고 봤는데 그리고 이제 KG가 같은 KG 그룹 안에 있기 때문에 KG 이니시스니 KG 모빌리언스니 두 가지가 같은 업체로 갔는데 주가에서도 좀 나타나지만 최근에는
KG 모빌리언스의 주가가 잘 움직여요. KG 모빌리언스의 주가가 잘 움직이고 KG 이니시스의 주가는 잘 안 움직입니다. 그게 결국은 이제 시장이 어느 쪽이 좋냐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내용들을 좀 봐야 됩니다. 봐야 되는데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의 수수료는 3% 정도로 띱니다. 근데 이거는 가맹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생기죠. 가맹점에 따라서 좀 더 받는 데도 있고 덜 받는 데도 있고 이렇게 좀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수수료는 3%를 띄는데 휴대폰 결제업체는 보통 컨텐츠 같은 경우는 7에서 8% 정도로 수수료를 받아버려요. 그리고 이제 실물 판매 같은 경우는 약 3% 정도. 뭐 디지털 콘텐츠라는 게 보통 이제 이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영화 다운받던가 아니면 음악 다운받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비교적 수수료가 높아요. 그래서 휴대폰 결제를 하게 되면 이쪽에 마진이 좀 많은 구조가 좀 되는 거죠. 그리고 뭐 거래액 대비로 이제 그 지급 수수료율 뭐 2.5%, 뭐 디지털 콘텐츠 5%, 뭐 2%. 그래서 실질적으로 얼마를 버냐라고 봤을 때 신용카드 피지 업체들은 매출에 대비해서 1%를 못 버는 구조입니다. 0.5% 정도.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신용카드는 결제에 대한 편리성도 없는 상태에서 좀 규모가 클 때 결제가 되는 패턴들이 많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휴대폰 결제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건당 한 2에서 3% 정도 벌기 때문에 얘에 비해서는 상당히 마진이 높은 쪽이죠. 그리고 이쪽은 또 뭐가 나타나면 편리하죠.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쪽은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이것도 가입해라 저것도 가입해라 뭐 보안 장치를 어떻게 해라 뭐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휴대폰 결제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자를 그냥 띄워서 문자 번호를 갖고 승인을 내는 비교적 이제 간단한 방법을 좀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얘네들은 한두 단계 더 복잡한 과정들을 겪고 갑니다. 그래서 주로 휴대폰 결제를 가장 많이 하는 쪽은 뭐 게임사라든가 쇼핑몰이라든가 물론 이제 그 신용카드의 대부분은 지금 쇼핑몰 쪽에서 좀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쇼핑몰 쪽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뭐 이런 데는 이제 영화 다운로드 같은 거, 디지털 콘텐츠 뭐 이런 것들, 뭐 콘텐츠 같은 것들도 이쪽에서 이제 많이 결제가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뭐를 좀 봐야 되냐면 똑같은 피지 업체라고 그래도 신용카드로 결제를 주력으로 하느냐, 아니면 휴대폰을 가지고 주력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각각의 그 마진율도 좀 달라지고요. 그리고 결제하는 방법들도 좀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느 쪽의 시장이 좀 더 커지냐, 어느 쪽의 시장이 좀 위축되느냐 이런 얘기들도 좀 해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놓는다면 똑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G 모빌리언스 살 거냐, KG 이니시스를 살 거냐라는 거에 의사결정의 방향들이 좀 바뀔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큰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전자결제에 대한 절대적인 규모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카드는 비교적 그 휴대폰 결제는 비교적 이제 소액적으로 벌어집니다. 휴대폰 결제는 비교적 소액으로 결제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 월간 한도로 30만 원 한도 내에서 많이 결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개인의 어떤 휴대폰의 상태에 따라서 뭐 10만 원의 결제 한도를 주는 데도 있고요. 30만 원의 결제 한도를 주는 데도 있고. 근데 어쨌든 간에 월 기준으로 30만 원을 넘기지는 못하게 만들어 놨고요. 뭐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결제를 하기는 하죠. 근데 일단은 건별로 30만 원 이상 결제를 할 때는 별도의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결제를 하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은 뭐냐면 이쪽은 결제의 편의성이 있는 거고요. 이쪽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뭐 이런 정도인데 많은 건수들을 지속적으로 결제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대부분 지금 휴대폰 결제를 많이 이제 선호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연 이제 시장 자체를 어느 쪽으로 좀 봐야 되느냐라는 얘기들은 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피지 시장의 시장 규모를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피지 시장의 전체적인 시장 규모가 지금 2010년도에는 요 정도의 금액에서 30조 정도에서 37조, 43조.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요. 신용카드 비율은 18조에서 22조, 27조. 근데 이제 가상계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일단은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지금 가장 많이 커져가고 있는 부분들이 어느 쪽이냐라는 부분들을 봤었을 때는, 신용카드 비율이 점차적으로 이제 축소되면서, 통신 쪽으로 과금되는 비중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그 피지 시장의 전체적인 시장 규모는 지금 절대적으로 커지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결국은 이제 여기에 맞는 수수료율이 어떻게 적용되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좀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까지 이제 내용들을 봤었던 건 어떤 부분이냐면, 전자결제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들은 어떻게 나타나고, 그리고 시장이 지금, 신용카드 부분이라는 거와 통신, 과금, 휴대폰 결제라는 것이 지금 나눠지는, 그런 상태의 어떤 움직임들을 같이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제 그 실질적인 얘기들을 조금씩 해야 될 겁니다. 국내 피지 업체는, 특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대형 3사가 전체적인 시장의 이제 8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피지 업체라는 거는 뭐 진입 장벽이 굉장히 어렵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쉽게 진입할 수는 있어요. 쉽게 진입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수수료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장 규모가 일정 부분이 되면 이제 그 규모의 경제하고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거래처별로 1,000만 원을 결제할 수 있는 업체하고 1억을 결제할 수 있는 업체하고 수수료 적용이 똑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카드 수수료가 3% 정도의 수수료를 적용받는데 어떤 업체는 월별로 1억 정도를 결제를 받아내고 어떤 1,000만 원 정도. 그러면 이 3% 안에서 결국은 쪼개줘야 될 부분에서 1억이라는 결제를 해주는 업체들이 수수료율을 조금 더 많이 받을 거고요. 1,000만 원 정도 받는 애들은 수수료율을 적게 받아가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입 장벽은 크지는 않지만 선점 효과라는 건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선점 효과라는 건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대형 3사가 전체적인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머지 업체들이 추가적으로 들어와서 시장을 뺏어가기는 지금 상당히 어렵다. 왜 그러냐면 이러한 수수료율에 대한 협상에서 초기에 진입하는데 상당히 고정비 부분을 높여야 되는 상황들이 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형 3사 기준의 피지 업체의 그 상황들은 계속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일단 보시는 게 맞을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피지 업체의 성장이라는 것은 결국은 인터넷 쇼핑몰의 성장과 상관관계를 갖는다.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대부분 이제 신용카드를 쓰던 휴대폰 결제를 하던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인터넷 쇼핑몰이 얼마나 커지느냐. 제일 처음에 인터넷 쇼핑몰이 요만큼 결제할 때 보다 이제 이게 2배 이상 커지게 되면 그만큼 수수료 수입이 발생하는 거나 결제 대행 업체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 쇼핑몰이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성장이라는 부분은 분명히 나타난다라는 부분을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지금 이제 인터넷 쇼핑몰 시장의 성장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봤을 때는, 대형 3사라고 하는 것은 KG 모빌리언스, 그리고 다날, 인포허브, 이쪽은 이제 모바일 쪽이라고 일단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게, 지금 피지 업체의 일반적인 특징들이 좀 나타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화면에서 정확하게 표현될지 모르지만, 여기 이제 하늘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PC를 통한 결제가 되는 거고요. 이 위에 나타나는 약간의 부분들이 지금 이제 모바일을 통해서 나타나는 건데, 최근에 보면 모바일의 비중이 좀 상당히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모바일의 비중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라는 거고, 지금 이제 모바일의 비중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피지 업체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모바일 쪽의 비중이 높은 업체들이 조금 더 성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카드 결제, 그러니까 PC 기반의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것들은 전체 80% 정도를 아까 어디서 하고 있냐면 KG, 이니시스, 그리고 LG, 유플러스, 이런 데들이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쪽으로 결제를 하는 부분. 모바일 쪽으로 결제를 하는 부분은 KG 모빌리언스, 다날, 인포허브. 근데 여기서 이제 인포허브 같은 경우는 이제 비상장 업체입니다. 인포허브는 비상장 업체이고, KG 모빌리언스하고 다날. 근데 얘네들이 전체 시장의 97% 정도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모바일 쪽은 얘네들 말고는 결제를 할 수 있는 데가 없고요. 그리고 인포허브 같은 경우는 비상장 업체이면서 또 한 가지 특징이
KG 모빌리언스가 얘네들의 전체 지분의 한 4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KG 모빌리언스, 인포부가 가장 중심축이고 그리고 다날이 일부 시장을 잠식하는 이런 정도의 어떤 구조라고 하는 걸로 볼 수가 있는데 앞부분에서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 이 PC 기반의 신용카드 결제 규모의 절대 규모는 지금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부분이 지금 늘어나고 있냐면 모바일 관련한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근데 이쪽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좀 드렸었죠. 최근에 보니까 그 PC에 대한 비중은 늘어나는 속도가 근데 최근에 이게 성장하는 속도가 비교적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근데 앞부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소액 결제 쪽이나 일부 컨텐츠 쪽 사용은 편리성에 의해서 편리성 때문에 지금 모바일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런 추세로 지금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 뒷부분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잠깐 앞부분에서 차트 하나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의 움직임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 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좀 지루한 패턴을 좀 보이고 있죠. 근데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박스권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똑같은 피지 업체라고 보는데 KG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강한 움직임을 좀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접근을 어떻게 하냐면 KG 모빌리언스가 올라갔으니까 KG 이니시스도 올라가겠지라고 하고 KG 이니시스 하는데 KG 이니시스는 안 올라가고 KG 모빌리언스만 계속 올라가는 구조죠. 근데 아까 앞부분에서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지금 PC 기반을 통한 신용카드 결제는 성장이 정체됐다. 근데 모바일 기반의 전자결제는 지금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이 주가가 움직이고 그쪽은 주가가 안 움직이는 패턴들을 좀 보이는 거죠. 자,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체크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똑같은 전자결제 관련주를 사더라도 어느 쪽을 사야 될 거냐라는 얘기를 할 때는 지금 이제 최근에 나타나는 부분들은 PC 모바일 쪽의 기반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종목들을 좀 사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그러니까 PG, 자꾸 이제 PC가 되는데, PG 시장의 성장성은 지금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성장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 PG 시장이 성장성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국내 소비가 회복된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국내 소비가 그 고가 기준으로는 정체된 상태에서, 저가 기준으로 좀 이동을 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싼 거를 사는 거. 뭐 대표적으로 지금 홈쇼핑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 뭐 소셜 커머스 뭐 이쪽에 관련 부분들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쪽 부분에 지금 회복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게 이 시장이 성장을 하려고 그러면 얘네들의 전체 볼륨이 커져야 되는 거죠. 전체 볼륨이 계속적으로 커져야지 이 시장 자체가 지금 커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봤을 때는 인터넷 쇼핑몰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인터넷 쇼핑몰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뭐 우리가 결제를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실생활에서도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소셜 커머스 쪽까지 지금 가세를 하게 되면서 결제 방법은 대체로 모바일 쪽 환경으로 지금 그 대부분 이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소액 결제 쪽은 이쪽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 규모가 지금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온라인 결제 방법들이 점차적으로 여러 가지로 지금 확장되는 추세들. 그래서 이 PG 시장이라는 거는 이러한 몇 가지 요소를 통해서 지금 현재 시장은 지속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시장을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결국 계속적으로 성장할 거냐 말 거냐라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성장하지 못하면 정체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정체되면 주가는 못 올라간다는 얘기를 했죠. 그러면 성장을 하는데 어느 쪽에서 성장하냐.
모바일에서 성장한다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지금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모바일의 성장성은 지속된다. 물론 신용카드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 자체도, 그러니까 규모 자체도 조금씩 커지고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보셔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향후 상당 기간 동안은 진행될 거다라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 똑같은 피지 업체 중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성장의 어떤 문제점이 좀 나타나는 쪽은 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 피지 쪽에서 신용카드 쪽은 지금 성장의 문제들이 약간은 지금 노출이 돼 있는데, 대표적으로 왜 그런 현상이 좀 벌어졌냐면, 지금 LG플러스라는 회사가 피지 사업에 진출을 하면서, 사실은 피지 업체는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KG그룹, 뭐 다날, 뭐 한국사이버결제, 뭐 이런 업체들이 거의 이제 그 선점을 하고서 유지를 했던 업체들인데, 이제 LG플러스라는 큰 회사가 들어오면서 이쪽이 이제 일단 경쟁이 좀 심화됐습니다. 경쟁이 좀 심화돼가지고 경쟁 심화에 따른 후유증이 지금 약간씩 나타나고 있고요. 또 문제는 뭐냐면 아까 이제 앞부분에 잠깐 도표로 좀 보여드렸는데 이제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제 피지 업체 같은 경우는 중간에 껴있는 업체죠. 중간에 껴있는 업체이고 신용카드사나 통신사 내지는 인터넷 쇼핑몰. 대표적으로 뭐 인터넷 쇼핑몰이 규모가 피지 업체보다 크거든요. 얘네들이 커요. 그리고 통신사나 카드사도 얘네들보다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가격 결정을 피지 업체가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피지 업체가 자체적으로 할 수 없고 얘네들에 의해서 수수료가 휘둘리고요. 얘네들에 의해서 수수료가 휘둘려 버리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제 컨텐츠 업체들, 뭐 일부 영화 다운받고 하는 작은 업체들에 대해서는 얘네들이 영향력을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쪽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결제를 하는 방법이 휴대폰을 통해서 하거나 카드사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쪽을 통제해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끌고 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규모가 커지거나 얘네들의 이익 구조가 커지게 되면 통신사나 카드사에서 수수료 압력들이 좀 들어오게 되고요. 수수료 조절을 좀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고객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싸게 해주려면 얘네들의 이익을 빼줘야 될 건지, 얘네들의 이익을 빼줄 건지, 얘네들의 이익을 빼줄 건지 해서 영향력은 이쪽이 가장 없기 때문에 이쪽의 수수료를 계속 낮추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나타났던 부분들이 뭐냐면 신용카드의 피지 업체들은 항상 이 부분에 직면을 했어요. 그러니까 매출은 전체적으로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쇼핑몰이 커지기 때문에 매출의 절대 규모는 커져요. 근데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은 오히려 꺾이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결국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수수료 인하 압력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정리는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수수료 인하 압력들이 기업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이제 사실은 모바일 쪽의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대기업이 모바일 결제 쪽, 모바일 전자결제 쪽으로 진출하려고 했던 시도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일부 자회사를 통해서 관련 업체를 인수하거나 아니면 직접 진출하려고 하는 여러 시도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중소상권 침해 이슈가 부각되면서 전면적으로 대기업들이 진출을 다 철회를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 업계에 대한 경쟁 심화나 3강 체제에 대한 기본적인 유지는 현재 되는 상태에서 그동안 문제가 됐던 수수료 인하 압력의 최악의 국면은 해결됐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일정 부분은 해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모바일 쪽에 대한 부분도 대기업의 진출에 대한 우려들이 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철회되면서 이제는 이러한 피지 시장은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시장을 형성을 하면서 자기네들의 어떤 구조를 가지고 이제 형성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도표 하나만 좀 보여드릴게요. 신용카드 매출은 뭐 어느 정도는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급격하게 올라오는 게 이제 휴대폰 결제 쪽입니다. 사실 소액 결제 쪽이나 어떤 이런 쪽에서는 이제 계좌이체나 무통장 입금이 그동안 이제 많이 사용이 됐다가 이런 부분들이 대체로 이제 일로 넘어오는 과정이죠. 휴대폰 결제 쪽으로.
그리고 이제 포인트 사용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뭐 젊은 친구들은 많이 할 수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이 포인트 자체를 하거나 쿠폰이나 상품권을 이용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그 상품권에 대한 기대 이런 부분들 등에서 성장성이라는 얘기를 좀 했었는데 뭐 사실 상품권에 대한 가맹점의 한계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노출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장은 확 커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피지 업체들의 어떤 그림이나 환경들은 대체로 좀 정리돼 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부분까지 이제 좀 같이 봐야죠. 그래서 이제 소셜 커머스 업체들이 이렇게 지금 사실 2010년도까지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시장이라고 보면 최근에는 굉장히 빠르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요. 뭐 여기에 뭐 관련 업체들은 뭐 이제 티켓몬스터니 뭐 이런 업체들이 이제 관련 업체라고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의 시장 성장 자체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피지 업체의 어떤 성장 기반의 어떤 중심축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봤는데 다시 한번 내용들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국내에서는 지금 전자결제 업체들이 그동안 성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큰 폭으로 상승을 하다가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큰 폭으로 상장을 하다가 최근에는 옥석 가리기가 시작됐습니다. 옥석 가리기가 시작된 게 뭐라고 그랬냐면 신용카드 기반의 회사에 대한 성장의 정체는 나타났고요. 신용카드 기반의 성장의 정체는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제 모바일 환경의 성장은 급격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근데 모바일 환경이 커지고 있는 이유는 일단 편리성의 장점이 있고요. 또 쇼핑몰이니 지금 말씀드린 뭐 소셜 커머스니 이런 쪽에 대한 전체적인 회사 시장 자체가 커지면서 이쪽에 대한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좀 확대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계좌이체니 이런 불편성을 없애는 부분에서 이쪽이 지금 대체 시장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전체적인 환경들을 좀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각각의 기업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씩 점검해 보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관련 업체들은 두 가지로 분류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신용카드 업체, 그러니까 피지 업체는 신용카드 관련 업체, 그리고 모바일 관련 업체. 뭐 신용카드 업체가 모바일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모바일 업체가 신용카드를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절대적으로 좀 나눠져 있는 부분들이 어느 쪽의 비중이 절대적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기업의 어떤 성장성이나 변화가 지금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에서 좀 체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KG 이니시스라는 업체를, 뭐 대표적인 피지 업체가 이제 KG 이니시스죠. KG 이니시스 그러면은 이제 전자결제 뭐 대표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니시스라는 회사를 KG라는 그룹에서 다 흡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모빌리언스도 그렇고, 이니시스라는 회사도 다 KG라는 데에서, 이제 KG라는 그룹에서 이제 다 인수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 KG 이니시스와 KG 모빌리언스는 별도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그룹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차이가 뭐냐면 이니시스는 신용카드 기반이 강하다. 모빌리언스는 모바일 환경, 그러니까 휴대폰 결제 쪽에 환경이 강하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회사 내용 좀 보죠. KG 이니시스 신용카드 쪽의 전체적인 매출이 피지 매출이 78% 정도. 그러니까 거의 피지 업체의 매출이 거의 절대적인 거고요. 밴 매출 그리고 기타 매출 6%로 나눠집니다. 근데 앞부분에서 잠깐 설명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PC를 통한 매출은 전체적으로 좀 정체되어 있다. 경쟁도 심화되어 있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안 좋다. 근데 모바일 관련 매출이 급증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모바일 관련 매출이 급증하는 게 12년도에 매출이 220억에서 13년 3분기 2200억이기 때문에 거의 10배 정도 모바일 환경이 올라왔고요. 이거에 대한 실질적인 수혜는 이니시스보다는 모빌리언스 쪽에서 받겠죠. 근데 얘네들은 모빌리언스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연결 기준으로 가면은 똑같은 수혜가 지금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이제 중소형 모바일 홈페이지 도입이 지금 확대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KG 이니시스 쪽에서 분석을 할 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이제 택배 업체죠. 옐로우캡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옐로우캡이 적자폭이 좀 컸던 부분인데 이 지주회사로 지금 이관을 시켰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KG 이니시스 실적하고는 무관한 게 옐로우캡은 이쪽하고는 무관한 상황으로 지금 돼버렸기 때문에 일단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 조금 해소가 되면서 조금 환경들은 경영 환경들은 좀 나아지고 있는 상태이죠. 자, KG 이니시스 예상 실적 한번 따져보면요. 지금 14년도 매출 5,640억, 순이익 366억, 시가총액 4,400억. 이렇게 보면은 보통 이제 그 주식을 퍼라는 얘기를 갖고 많이 하죠. 퍼 10 기준으로 보면은 조금 높죠. 한 14, 15 정도 나오죠. 14, 15 정도 나오는데, 얘네들이 이제 2015년도에는, 순이익이 한 440억 정도 되니까, 현재 시총이 15년도 순이익 정도하고 거의 맞물리는, 상황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고평가도 저평가도 아닌 약간 애매한 상태에서, 현재 상황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KG 이니시스 차트를 보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릴게요. KG 이니시스를 이제 그 일봉으로 보면 좀 그렇고요. 이제 주봉으로 보시면 이제 조금 이제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KG 이니시스가 원래 이제 여기 때까지는 이니시스 상태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앞에 KG가 안 붙었어요. 근데 이제 KG가 인수를 하면서 이 전체적인 전자결제 시장에 대한 성장성이 부각되면서 6,000원에서부터 23,000원까지 올라온 거죠. 근데 분명한 건 23,000원에는 고평가 영역은 낮았고요. 지금 현재 주가는 17,000원 정도까지 빠졌는데 현재는 고평가도 저평가도 아닌 약간의 애매한 상태에서 시장의 방향성에 따라서 좌지우지 될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 근데 아까 차이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니시스에는 신용카드 비중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전자결제 관련주라고 해도 시장 대비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좀 길게 보시면 현재의 주가 움직임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장기 박스권으로 보셔야 돼요. 조금 너무 넓게 펼쳐놨는데 조금 줄여보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움직임은 여기서 이제 한 단계 올려놓고서 지금 이제 하단과 상단을 결정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은 요 정도 가격대 지금 보면은 한 16,000원 정도대의 하단과 뭐 올라간다 그러면 18,000원에서 19,000원 정도. 그래서 16,000원 정도의 하단과 19,000원 정도의 상단의 박스권의 움직임이 기간상으로 상당 부분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성장성에 대한 부분에 약간의 논란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좀 해결이 되면은 주가는 재평가 작업이 들어갈 거고 현재 구조에서는 이 정도의 흐름이 맞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똑같은 그 신용카드 쪽의 업체 중에서 이쪽은 좀 빠르게 볼게요. 뭐 크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니니까요. 이제 LG U+입니다. LG U+는 PG사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적인 매출 비중 자체가 그 사실은 이쪽 관련한 쪽에 대한 부분은 거의 존재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의미를 좀 부여하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 LG U+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주가의 움직임은 통신사에 대한 어떤 판단들 그리고 전체적인 통신 환경을 갖고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거고 이쪽이 전자결제 쪽의 어떤 모멘텀 때문에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LG U+는 사실은 신용카드 쪽의 매출의 2위 업체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어떤 그것만 갖고서 주가가 움직이긴 좀 쉽지 않을 거다. 다만 통신주로서의 어떤 움직임들을 좀 보여야 될 필요가 좀 있고요. 그래서 뭐 LG U+ 역시도 박스권이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9,500원 정도의 하단과 한 11,000원 정도의 상단 사이에서의 어떤 박스권이 장기적으로 진행될 거고 이거는 전자결제 쪽의 방향보다는 통신 쪽의 환경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통신주의 어떤 변화를 갖고 주가를 예측하는 거지 전자결제를 갖고서 예측하기는 좀 어렵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신용카드 업체가 이제 한국사이버결제입니다. 자, 한국사이버결제인데요. 지금 똑같은 신용카드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결제는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괜찮았어요. 이게 이제 그 주봉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보는 것보다는 일봉으로 보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나타나죠.
9,000원 정도에서 이제 꾸준하게 이제 우상향을 하면서 상승의 각도는 좀 완만해졌지만 아직까지 상승 패턴을 보이고 있다. 근데 사이버 결제는 어떤 측면에서 좀 보셔야 되냐면 이쪽은 다른 성장의 모멘텀이 존재합니다. 다른 성장의 모멘텀이 존재하는 게 B2B 모델이 하나 있는데 이게 한국 교직원 공제조합 교직원 쪽에서 쇼핑몰이 운영되는데 여기에서 결제되는 금액이 한 2조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게 첫 번째 이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베트남 쪽입니다. 베트남 쪽의 휴대폰 결제 시장의 매출이 그러니까 시작됐는데 대부분 얘와 얘 모두가 지금 언제 형성됐냐면 13년 거의 말 정도에 계약이 돼서 이제 실질적인 매출로 올라오는 초기 단계라고 보기 때문에 신용카드의 어떤 전체적인 성장의 정체가 있는 부분에 비해서 주가가 움직였던 것은 이런 다른 어떤 성장의 모델을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의 주가는 상승 탄력을 지금 부여하고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KG 모빌리언스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게 신용카드 쪽보다는 휴대폰 쪽이 낫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KG 모빌리언스는 최근에 주가의 움직임은 상당히 안정적이고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이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조정폭은 조금 더 나타날 수 있어요. 조정폭은 조금 더 나타날 수 있지만 똑같이 매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휴대폰 쪽에 대한 비중이 높은 게 맞고요. 그리고 이니시스보다 모빌리언스가 훨씬 낫다라고 일단 보고요. 가격대 기준으로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좀 진행되면 향후에는 어떤 재평가 작업들이 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KG 모빌리언스는 긍정적인 시각에서 잠깐 이 부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KG 모빌리언스는 아마 그 전자결제 쪽에서는 최선호주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모바일 비중이 높은 쪽에 성장성은 지속적으로 나타날 걸로 일단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똑같은 휴대폰 결제 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업체가 또 어디냐면 또 다날이죠. 그래서 이제 다날의 차트 움직임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환경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휴대폰의 결제 비율이 높은 쪽에 다날의 성장성은 나타나야 된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면 아까 모빌리언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탄력도가 좀 약한 부분들은 좀 보입니다. 이제 최근에 좀 올라오긴 했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좀 약하다라고 좀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왜 그러냐라는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는 이제 얘네들은 사업부가 어떻게 나눠지냐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모바일 PG 쪽하고요. 또 다른 기타 사업부가 나눠지는데 게임 쪽, 컨텐츠 쪽 몇 개의 사업부로 쭉 나눠집니다. 근데 첫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게 얘네들이 적자 폭이 좀 커요. 그래서 여기서 한 60억 정도 마이너스를 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부담 요소로 하나로 작용을 하고요. 또 두 번째로 나타나는 문제점이 또 뭐냐면 미국의 전자결제 쪽에 시장에 진입을 했는데 얘네들이 지금 진출은 2009년도에 했는데 실질적인 그 대규모 쇼핑몰하고 지금 계약된 건 2013년도 말부터 거의 진행돼서 관련 매출은 이제 2013년도 말부터 뜨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흑자 안 나고요. 그리고 이제 자회사 쪽의 그 어떤 영업 적자 그리고 부채 규모 이런 부분들이 부담 요소로 작용했는데 이 부분이 좀 해결된다면 향후 이 회사에 대한 주가는 그 재평가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용을 다시 한번 큰 축에서 이제 요약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전자결제 관련 쪽의 회사들은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전자결제에 대한 성장성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전자결제 쪽이 분명히 성장은 가능해요. 전자결제에 대한 성장은 존재한다. 다만 성장의 방향이 어느 쪽이냐. 방향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카드 쪽의 비중은 축소를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모바일 쪽의 비중이 확대되는 이런 쪽의 성장성을 전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분명히 성장의 기회가 아직도 추가적으로 많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장이 다 커졌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이제 전자결제 쪽을 보면 안 되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이런 모든 부분과 연결관계를 갖는다면 전자결제에 대한 비중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지 않냐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향후 온라인 쪽의 어떤 시장 환경도 변화,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들 변화, 그리고 산업 인터넷의 환경 변화에 따라서 시장은 지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래서 핵심 종목을 좀 접근을 하신다고 한다면 모바일 컨텐츠 쪽, 그러니까 모바일 그 전자결제 쪽에 대한 방향으로 좀 보시는 게 좀 맞을 거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전자결제라는 얘기를 가지고서 산업 인터넷과 이런 부분들과 각 맞물려서 앞으로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그래도 최선호주를 어느 쪽으로 뽑아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방향을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시간에는 이쪽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보안과 바이러스 그리고 빅데이터. 그래서 창과 방패의 싸움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산업 인터넷의 변화와 미래에 대한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이 안에서 큰 틀로 사고를 해야 될 부분들이 어느 쪽이냐. 그리고 이쪽에서 얻어낼 종목들은 어느 쪽이고 그리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종목들은 어느 쪽인지를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새로운 내용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인터넷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무료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